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보험이랑 증권 업종 담당하고 있는 안영준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증권이랑 보험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10월까지의 우리나라 거래대금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의 거래대금을 보면은 하루 평균에 한 40조 원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은 3분기도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가 좋으면서 거래대금 역시 좀 예전보다 크게 좀 증가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증가한 10월 거래대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40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대비로는 한 50% 정도 증가한 수치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뜨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으로는 거의 역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했을 때가 이제 2021년 1월 달, 그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로 굉장히 좀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던 구간인 동시에 당시에 이제 IPO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IPO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관심도도 그 정도 예전만큼 엄청나게 좀 좋았던 수준까지 관심도가 많이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더 상승세가 좋다 보니까 해외 쪽은 약간 좀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 해외 쪽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월간 거래대금은 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맨 오른쪽이 2025년 10월 거래대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 국내 거래대금은 2021년 1월 달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해외가 이제 분홍색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거래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해외 주식 거래대금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 주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미국 주식이나 이런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거래대금 증가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증권 업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래대금이 좋은 상황이 좀 얼마나 지속이 될까가 좀 투자에 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늘어난 거래대금이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늘어난 게 가장 큰 근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 그리고 투자자 애탁금이 여기 이제 파란색 선이랑 회색 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활동 거래 계좌 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게 지금 거의 한 1억 개 가까이 계좌 수가 좀 증가한 모습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 명 정도 됩니다.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주식 거래 계좌는 거의 1억 개 가까이 되는 모습이어서 거의 1인당 2개씩은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이를 보시면은 코로나 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 회색 선이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원래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좀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 애탁금, 저희가 이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증권사의 계좌에 돈을 넣어 놓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증권사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언제든지 이제 투자에 쓸 수 있는 자금으로 분류를 하면서 그 자금들을 이제 투자자 애탁금, 다른 말로는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애탁금이 높을수록 어쨌든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투자자 애탁금이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2020년, 2021년에는 거의 한 60조 원, 80조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금 요 상단을 뚫어준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80조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대급 투자자 예탁금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쨌든 그 관심도의 지표인 주식에 대한 관심도의 지표인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와 투자자 예탁금이 곧 이제 그 주식에 대한 거래 대금 혹은 이제 뭐 관심도로 직결이 될 텐데, 이러한 수치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거래 대금은 이전보다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보시면 어느 정도 그 밑에 있는 투자자 예탁금이랑 위에 보시는 거래대금이랑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거래대금도 같이 증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멘텀을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증권 업종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왜냐면은 이 증권 업종이라는 게 사실 투자자들이 요즘에 증시 좋네, 거래대금 잘 나오네, 그러면 증권사들 실적 좋겠네, 이러한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증권 업종에 대한 그 주가가 굉장히 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따라서 앞으로 좀 반도체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증권 업종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모멘텀으로는 정책적인 요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그 3차 상법 개정안,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사들도 이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상법 개정안 자체도 통과가 될 때마다 이제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증권업종 주가에도 좀 한 번 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그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금융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골자는 이제 그 부동산 쪽에 쏠린 금융을 이제 자본시장으로 좀 많이 투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이나 보험사보다는 이런 증권사들이 좀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 이 자본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거에 대한 수혜도 증권사들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증권업종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에 뭐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증권사들의 그 추가적인 레버리지 확보를 가능하게 해주는 발행업이나 뭐 IMA 같은 이러한 이제 라이센스도 연내에 이제 추가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책적으로 밀어준다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차입을 통해서 보다 이제 더 높은 수익성을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업종은 내년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선호주는 계속해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브로커리지나 아니면은 뭐 이런 생산적 금융에 대한 수혜는 전 증권사에 있을 거지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타 증권사랑은 좀 차별화되는 요인이, 첫 번째는 가상자산, 두 번째는 이제 해외 법인의 실적 기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타 증권사 대비해서 매력도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보험 업종은 올해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보험업종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이제 보험사들의 실적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해서 의료 파업이 좀 대규모로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니까 그만큼 이제 보험사들에도 청구를 좀 덜 하고, 반면에 이제 올해 한 2분기 정도부터는 그동안 이제 밀려왔었던 그 의료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사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요런 그 이연된 의료 수요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최소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보험사의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한 후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험 업종의 최선호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 보험이익에 기반이 되는 CSM이라는 계정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계속 이제 실적 증가율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또 이제 뭐 그룹에 대한 뭐 지배구조 뭐 이런 얘기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삼성생명이 제일 보험 업종에서는 좀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전체적으로 궁금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